높은 임대료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 때문에 자영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카드. 요새 거리를 지나가면서 보면 임대라고 적힌 곳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점점 심각해지고 상가 거래도 줄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솔렉스 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지역 상가 거래 뭐 뚝 끊겼다라고 하던데 뭐 거래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부동산원에 보면 건축물 거래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예, 예. 여기에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7년부터 2017년 12월부터 올해 12월, 작년 말 12월까지 평균 5년 동안 월 평균 900여 건, 1년간 한 11,000건 정도가 거래가 있어 왔는데요. 예. 작년 2022년 거래를 보면 8,868건이 거래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인 2021년보다 한 42%가 감소를 했고요. 월별로 보더라도 작년 말에 524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이게 뭐 5년간의 월 평균 거래량 900세대 900건에 한참 못 미치고요. 또 2021년 12월에 1,129건에 비하면 605건이 줄면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숫자가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면 사실 시장에서는 거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 지역의 상가 거래 절벽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상가 거래량이 급감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상가 거래량 급감에도 똑같겠죠. 가장 큰 그 원인 자체가 금리 그리고 또 그로 따른 경기 불안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또 예. 코로나 지나면서 물가가 엄청 오르났고요. 그런데 지금 또 물가 잘 끄다고 고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는 어렵고 또 장사는 안 되고 이렇다 보니 상가 거래량이 좀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임대하시는 분들이 임차인한테 그 임대료 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버티고 나가니까 그래서 뭐 상가 거래 저 상가 참 괜찮은데 해도 선뜻 이렇게 돈이 있어도 뭐 거래할까? 아유 기다려보자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산의 상가 공실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임대 붙여놓은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공실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중대형 상가, 큰 상가는 15.3%, 또 소규모 상가는 5.5%, 집합상가 7% 정도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형 상가 공실이 제일 많고요. 집합상가, 소규모 상가 순으로 나타났는데 예. 아무래도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도심에 위치해 있고 규모도 크고 임대료도 비싸다 보니까 이런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고 지역 상권 중심의 소규모 상가가 그래도 공실률이 낮게 좀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전국적으로 비교를 하면 중대형 상가는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공실이 많았고요. 집합 상가는 비슷한 수준, 소규모 상가는 부산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결국에는 소규모 상가를 제외하면 부산이 전국과 비교하더라도 공실률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너무 크고 이제 임대료도 비싸니까 공실률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니까 서울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비쌌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 보통 상가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임대료는 뭐 서울이 가장 비싸겠죠, 역시나. 그래서 서울의 평균 임대료를 보면 제곱미터당 52,000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평당 개념이 좀 익숙한데요. 평당으로 따지면 17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부산은 제곱미터는 29,000원, 평당으로 하면 95,000원 정도 되니까 서울보다는 한 44%, 절반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뭐 이렇게 사실 시장에서 결정을 하죠. 임대인이 네네. 희망하는 임차료를 임차인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게 받아들이면 가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은 대부분 투자자들이시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상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거둬야 되고 그 수익이 사실 임대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임대료가 상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 예금 금리와 비슷하게 따라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가에 1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최소 은행 예금 금리인 뭐 5%는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네. 여기서 임대가가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임차인이 또 이 금액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곱미터당 52,000원, 뭐 3.3 제곱미터당 17만 원. 이거는 뭐 한 달 기준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달 기준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평균이다 보니까 사실 200만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너무 낮아서 이게 평균 이게 부산 전체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높은 가격과 비교를 하시면 또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왜 평균이 그밖에 안 되라고 평당이니까 이제 보통 20평 정도 가게 되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20평대에도 55,000원이면 이것이 100만 원. 예. 아니 그것도 더 내시는 분들 더 네, 많아요. 훨씬 더 많이 많아요. 내는 분도 있다고. 많아요. 예. 그 비싼 임대료에 권리금까지 있다 보니까 그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게 열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부산의 66.6% 정도가 상가 권리금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권리금 때문에 참 말이 많던데 무조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전에 좀 알면은 좀 피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bu산에 나와 있는 상가 중에 66.6%, 세 채 중에 상가 3개 중에 하나는 다 권리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 권리금을 보면 4,2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권리금 자체가 전국적인 통계에 잡히는 수준이다 보니까 권리금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상가를 거래할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따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또 너무 장사가 잘 되는 상가는 당연히 권리금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예. 가게 시설이라든지 상권, 심지어는 고정 고객까지 물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권리금 자체도 줄어듭니다. 사실 부산만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하면 권리금이 있는 상가 전체적인 비율도 줄었고 금액도 줄었는데요. 사실 이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이게 산술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예. 새로운 임차인 또 전 임차인의 계약 관계를 잘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권리금 지금 새로 장사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권리금이 포함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 본인이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나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약간 말씀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정정을 드리면 부산 같은 경우에 평당 95,000원이 평균선이라고 이렇게 다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의 상황에서 이제 상가 임대료도 또 올라가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이제 장사를 포기하면서 공실률도 또 커지고 이게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요? 일단은 경기가 좀 좋아져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려면 시중에 돈이 좀 풀려야 될 거고요. 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 좋은 곳에서는 지나가면 그래도 10,000원짜리 하나는 물고 다닌다는 이야기까지 뭐 있어 왔는데요. 예. 사실 뭐 지금의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이제 물가 상승 그리고 그걸 잡기 위한 고금리 그리고 그 고금리로는 경기 침체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물가가 잡히고 또 고금리 해결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 형태가 좀 나와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제 언제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시작도 마찬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어떤 전체적인 형국을 미국이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미국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지나서 지금 스몰 스텝으로 전환이 되고 있으니까 뭐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다 이런 예상보다는 좀 빨리 잘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이제 미국을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뭐 금리가 안정된다고 한들 당장 경기가 그렇게 해서 바로 반영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더 걱정인데.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 노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다 힘내시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렉스 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이었습니다.